홍사덕이 그걸 뭐하러 배우노? 하고 뜨악하게 물었더니 얘의 그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는 것. 그러니까 그 성매매가 뭡니까? 여자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망신당하니까 이 재성에 지금 망신이 걸려 있는 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오늘은 며칠 전에 78세로 별세하신 삼성 이건희 씨에 대한 관상과 사주를 보겠습니다. 우선 관상을 보겠습니다. 그닥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관상은 아니에요. 뭐 코가 막 이렇게 듬직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코가. 그리고 전태궁이 뭐 그렇게 넓다거나 그런 거 그래 보이지도 않고 또 뭐 아니면 살이 뭐 두툼하다든가 전통적인 그 관상 관법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관상은 아니래요. 그런데 보면은 명궁이 엄청 좋고 명궁이 남다르죠. 그리고 이 삼정이 딱 맞는데 보통 이 이마하고 이 중정하고 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중정이 길 정도 어느 정도 길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사장은 완전 이 얼굴이 삼정이 딱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귀가 참 잘생겼어요. 귀는 저는 이제 식상으로 보거든요. 식상으로 보는데 임병철이 사망한 1987년에 그룹 회장이 되었다. 1993년 6월 신경영을 주장하며 이후 자신의 모토로 삼아왔으며 그가 삼성을 이끌던 바로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구미와 일본 유수의 굴지의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올라섰다. 2008년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양심 고백으로 드러난 비자금과 세금 포탈 사건으로 인해 잠시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2010년에 삼성전자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2014년 5월에는 급성 심근 경색이 와서 이후로는 사실상 코마 상태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로 직함만 유지하였다. 그의 장남 이재용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실상 삼성 총수 역할을 승계하였다. 6년 5개월의 투병 끝에 2020년 10월 25일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거의만 78세에 지금 그런데 6년을 했으니까 72세에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72세면은 단명이죠. 사실상 단명입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보통 사람이 뭐 한 7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재벌이면 뭐 없는 거 없이 다 가지고 좋은 거 다 먹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는 단명이죠. 그 인명은 제천이라고 반드시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거는 아니지만 다 갖췄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야 되는 거지? 음식도 다 뭐 유기농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고급 음식만 먹고 이병철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뭐 현대의학의 큰 혜택을 안 누렸겠습니까? 뭐 비타민서부터 뭐 하여튼 좋다는 거는 다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현대의학이 부실하다는 것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좋아하지 말고 약국 좋아하지 말라 이거죠. 그 자연치유에 관심을 가지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 채널을 개설을 한 게 있으니까요.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을 보면요. 1942년 1월 9일 일제감정기 당시 경상북도 대구구에서 삼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얼마 안가 어머니 품을 떠나 아버지 이병철의 고향인 경상도 의령군의 할머니 댁에서 3살까지 자랐고 이후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녔다. 이때도 형과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 이건희 남매가 부모와 함께 모인 자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때문이었는지 이건희의 성격 또한 내성적이 되어 어릴 때부터 말수가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서 놀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사주를 보면은 어렸을 때 지살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살이 들어와 있는데 지살은 이제 역마살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보통 그 지살은 스스로 돌아다니는 거고 역마살은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지살이 있어도 억지로 갈 수도 있고 역마살이 있어도 혼자 돌아다닐 수도 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마살이라는 건 충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병철 씨의 그 사주를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음력으로 보고 하나는 양력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양력으로 본 사주를 보면 어렸을 때 지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력 사주가 여기서는 또 맞아 보이죠. 좀 후에 그 사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전란 중인 고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와 부산 사범 부속 국민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4, 5학년을 같이 다닌 권근술 전 한겨레 신문 사장 증언에 의하면 부잣집 도련님이라 신기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와 놀긴 했는데 말이 없고 장난도 잘 안 치던 아이라 그 외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딱히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던 모양. 그러니까 이 부잣집들이 이렇게 뭐 남들 안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게 뭐 부러울 것 같지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또 흥미가 없어져요. 다 갖춰지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부족하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할 때 그때 재미를 느끼고 의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면은요 흥미가 없어져요. 그럼 애가 바보가 됩니다. 네.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걸 뭐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말도 없고 장난도 안 치고 뭐 그런 존재감도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네? 그런데 어떻게 삼성을 거대한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최고의 실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또 재벌이 3대를 못 넘긴다고 하잖아요. 3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 말아먹으면서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벌써 그렇게 바보로 길러 놓으니까 아이들을 3대를 못 가고 결국에는 망한다. 이건희 씨는 이제 2대죠. 그러면은 3대가 누굽니까? 이재용 씨잖아요, 3대가. 그런데 지금 이재용 씨까지 버티면 속담대로 하자면 삼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유지되려면 2세를 통해서 승계를 하는 게 아니고 임원 중에서 그 사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겠죠. 오래 가려면 2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다 고교 시절엔 서울 사대부고에 진학했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의 동창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이 2001년 한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에서 차관을 많이 들여와 미국이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는 둥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둥 50년대 후반 고등학생이 생각하기 힘든 매우 독특한 사고를 가졌다고 한다. 뭐 재벌 아들이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이건희는 딱히 말이 없고 행동도 느릿느릿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학과 공부에도 별 뜻이 없어.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사냐고 물어보면 나는 사람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고. 학교 공부에 별로 뜻이 없다는 거는요. 그 사주가 센 사주면은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음력하고 양력을 보면 음력은 센 사주고요. 양력은 센 사주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음력 사주가 맞을 수도 있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지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사냐고 물어보면 나는 사람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지 이후 삼성의 한 임원이 이병철 회장의 눈에 밖에 나서 쫓겨난 일이 있었는데 고교생 이건희가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하자 이병철이 두말하지 않고 그 임원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한다. 와, 분명히 그 눈 밖에 나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아들이 얘기했다고 다시 불러들였을까요? 누구의 실책일까요? 그렇다면 이병철이 실책을 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병철은 스스로 인사 관리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고등학생 이건희의 사람 보는 눈을 더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 이병철이 이 성공했던 그 이유가 뭐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역학의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회사 운영에 다 이용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병철 씨가 직원을 뽑을 때 다 관상을 보고 뽑지 그냥 뽑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옮기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풍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옥을 20년마다 옮겨요. 근데 지금 이재용 씨는 그 풍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 풍수가 지금 안 좋은 곳에 계속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거고요. 풍수에 관한 거 제가 또 풍수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시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이병철 씨가 오죽 사람을 그냥 받겠냐고요. 관상가를 따로 불러드렸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관상이라든지 또 관상을 보다 보면 사람의 심성이 보여요. 자꾸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심성이 가지고 있는가. 심성 관상보다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심상이 보입니다. 그 정도의 아버지가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건희 사람 보는 눈을 더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라면 대단한 거죠. 도대체 여기서 사주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양력 사주를 보면 이 사람 보는 눈이라는 거는요, 비견겁이 좀 있어야 되고, 비견겁은 둘 다 있어요. 음력 사주도 봐도 비견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 뭐냐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좀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좀 발달해 있냐면 현침살이 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많으면 또 그렇게 잘 뭐 귀신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희 씨는 음력생일로 보면은 정미생으로 현침살이 아래 위로 깔린 거고요. 지금 양력생일을 보면 현침살이 있기는 있는데 천간에 있기는 있는데 지지에 그 일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화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음력생일이 더 맞을 수가 있다고 보이죠. 요 얘기를 보자면 또 이 시절 이건희가 홍사덕에게 느닷없이 일본 소학교 교과서 몇 권을 건네면서 네 일본어 배워놔라, 네 정도면 두어 달만 해도 웬만큼 할 기다 뭐 했다. 먹물 좀 들었다는 고교생들에겐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라 홍사덕이 그걸 뭐하러 배우노 하고 뜨악하게 물었더니 얘의 그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 고 하더라는 것. 사대부고 레슬링부에서도 활동했다고 한다. 공부에 별 뜻이 없었는지 성적은 중간도 못했다고 한다. 이후 연세대학교 상학과에 입학했다. 성적을 중간도 못했는데 연세대 상학교를 어떻게 입학을 했을까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부정 입학을 했나 보죠. 자퇴하고 마세다 대학 상학부에 진학해 졸업했다. 들어가서도 실력이 딸리니까 자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와세다 대학,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왜나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잘 안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별 뜻이 없어서 운동만 하다가 권투를 했대요. 그러다가 국내는 대학을 못 가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 괜히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절 군복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엇갈린다. 일전에 강용석은 이건희가 정신질환으로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 근거로 등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 얘기미 드러났고, 한겨레 신문의 취재에서는 만기 전역은 아니지만 복무를 하긴 했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다. 이래저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은 사실인 듯.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한데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그런 부분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커 보인다. 일단 삼성그룹 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육군 현역병 출신으로 병장 만기 전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다. 다만 이건희가 현역병 출신이 아니라 방위병 출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건희가 방위병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보통 라이벌 대기업인 현대그룹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실 지금도 삼성과 남자라면 인생 낭비가 되는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하다. 안 갔겠죠 뭐. 그냥 추측으로. 재벌식이나 되는데 어떻게 군대를 가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다 뭐 돈으로 해결되던 시기니까 안 가고, 거기에 대한 말도 안 나오고 했다는 거 말이 나왔으면 또 모를까 뭐
거의 말도 안 나왔다는 거 보면 그냥 입막음 했다는 거 아니겠죠? 군대는 안 갔고, 요것도 우리 아버지하고 동일하네.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죠. 일본 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안 갔어요. 젊을 땐 술도 안 했다고 한다. 권근술 전 사장 말에 의하면 나이 들어서는 하긴 했지만 잘 못한다고. 와인은 좋아하는데 정작 와인 얘기를 하자 무관심했다는 소리도 있다. 이게 지금 요 사주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주에 그 화가 많으면은 불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술을 잘 못 마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술이 이제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시게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은 화가 많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력생일을 보면은 화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음력생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하기는 하지만 잘 못한다고.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화의 성질이 줄어들죠. 금수의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점점 술을 찾게 되고, 젊어서는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먹어요. 점점 나이 들수록 술을 먹게 되죠. 와인은 좋아하는데 정작 와인 얘기를 하자 무관심했다는 소리도 있죠. 자, 와인을 왜 좋아하게 되냐면 이 와인이라는 거 포도로 만들잖아요. 이 포도라는 거는 태음과에 해당하는 걸로서 그 소양인 같은 사람한테는 이로운 음식이 되죠. 그런데 이건희 씨의 그 관상을 보면은 눈이 크잖아요. 눈이 크고 코가 작고 좀 이렇게 턱이 뾰족하면서 날카롭게 생겼죠. 이게 화형의 얼굴이고 사실상으로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아 보여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화가 많냐면은 음력으로 온 사주가 화가 많기 때문에 역시 음력 사주가 맞다 이거. 그런데 그 와인이 소양인한테 좋기 때문에 와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지고 포도는 반대 체질에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력생일이 맞아 보인다. 요 얘기군. 자동차 매니아인 그는 유학생 시절 중고차를 사서 사시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곤 했다. 4,200달러의 중고차를 사서 3, 4달쯤 타고 다니며 분해해 본 뒤 수리해서 판매한 결과 700달러 이윤을 남겼다. 유학 시절 동안 중고차 6대를 수리해서 팔았다. 와, 그냥 뭐 재벌 2세 아니더라도 먹고 살았겠네요. 네? 근데 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려면은 역시 어떤 그 사주에 금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금이요. 지금 양력생일을 보면 금이 투출을 해 있죠. 3개나 투출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사주가 좀 맞아 보이기도 하고, 음력생일을 보면 금이 있기는 있는데 역시 이거는 하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금인데 재성이잖아요. 이게 금이 재성인데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죠. 예, 자동차는 이제 쇠로 만드니까 금에 해당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공망에 해당이 됩니다. 공망에 해당이 돼서, 그런데 이 음력생일로 보면은 이 금이 재성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런데 또 공망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삼성이 자동차 공장을 못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끝까지 그걸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다고. 공망 작용을 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공망이 있게 되면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게 이제 공망에 해당하게 되고요. 공망이 금이라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음력이나 양력이나 하나는 재성이 아니고 인수에 해당이 되고, 아무래도 재성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1966년 10월 동양방송에 입사한 뒤 1968년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 이사, 78년 삼성물산 주식회사 부회장, 1980년 중앙일보 이사를 거쳐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회장으로서의 활동. 회장이 되니 이듬해 이제 삼성그룹 창업 50주년이 되는 1988년에 삼성의 제2창업을 선언하고, 인간중심, 기술중시, 자율경영, 사회공헌을 경영의 축으로 삼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그룹의 21세기 비전으로 정하였다. 일본인 고문인 후쿠다에게서 받은 이른바 후쿠다
보고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1993년 6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혁신을 시작하여 그는 이러한 신경영을 통해 획기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갔고 삼성전자를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후쿠다 고문에게는 매우 두둑히 챙겨줬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들을 다 재치게 도와줬다면서 욕을 먹기도 했다고. 고문이라는 거는 이게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은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문을 왜 일본인으로 두었을까요? 후쿠다 보고서를 보고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혁신, 신경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그 학교를 나와봐서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사장이 일을 안 하잖아요. 예? 사장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신문이나 보고 그 다음에 뭐 가끔 뭐 직원들한테 찍찍 뭐 반말로 그냥 잔소리나 좀 하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사장이 어서오세요 뭐 사장님 고기 땅바닥에. 일본 사람들은요 별로 그러진 않아요. 사장이 직원들보다 먼저 그 회사에 출근해가지고요 사장이 다 걸레질하고 구석구석 다 대걸레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걸 좀 배워야 돼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저도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학을 다녔긴 했지만 우리 집안이 친일파 후손은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른 사람이라고 해요. 그 잡지책을 보면 오래된 잡지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더 한국 사람보다 좀 민주적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를 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 회사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 사무실에 하나 있었거든요. 채권 사업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잖아요. 8시 반에 가서 혼자 걸레질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배울만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 빨래 하는 거, 뭐 밥 하는 거, 연탄 갈고 이거 나한테 다 시켰죠. 그래서 이 삼성이 말하자면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 이병철 회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경영을 배웠는데 직원들 그냥 지시만 하고 이런 걸로 배웠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를 배웠겠죠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 기술 중심, 자율 경영, 사회 공헌 이런 거는 신경영이라 이거죠. 그다음에 또 이건희 회장이 어떤 인간적인 것에 관심을 처음부터 가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맞아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쪽으로 거만 떨지 말고 평등한 사회의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껴지는 바로는 요 문구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삼성전자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1988년이 어떤 시기였나 한번 보자고요. 양력으로 보자면 병신대원에 들어왔을 때고 이때는 뭐 조우상으로 엄청 안 좋았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력생일을 보면 정미대운인데 어차피 여기도 화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식신운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아랫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보면은 관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제가 귀는 식상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음력사주를 보면 식상이 있고 일단 식신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건희 씨가 인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면을 도입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역시 음력생일이 맞아 보입니다. 자 공망을 보면은요 위에 왼쪽에 양력생일은 자축이 공망이고 신유도 공망이고요. 그러면 신유가 공망이면 금공인데 이거는 오른쪽도 음력사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둘 다 공망이 금이 공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이 등이 좀 이상하잖아요. 등이 척추에 좀 수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공이기 때문에 그 척추 쪽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느 생일이 해당하는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지가 않고, 이 생시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시인 해시로 봤는데 제가 시주를 모르는데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 사주는 고인이 되신 도계 선생님의 제자 영문관의 노석 유충엽 선생이 살아계실 때 필자에게 알려준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냥 일단은 시지를 그냥 신해시로 잡아봤어요. 여기 나온 대로요. 그래서 음력생일도 그냥 신해시로 했던 거근데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월치 축중의 개수 사령이고 사주에 금이 많아 신앙하면서 추우니 연중 사중 병화가 용신이고 일지 술토 속에 정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일단은 다 이게 축이니까 이게 등령을 한 거는 아닌데 등령을 했다고 지금 본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득세도 했고 그렇게 됐다고 봐서 신앙한 사주로 보는데 저는 이게 신앙하다고 볼 수는 없고,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토잖아요. 밑에 지지도 토고 월지도 토긴 토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신앙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신앙하다고 쳐도 사주가 추워가지고 용신으로 지금 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맞아요. 지금 정화 용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맞죠. 이 사주만 본다면 그것은 맞는데 대운도 계속 목과 화인이 사업에 관청하여 삼성의 거대 기업이 된 것이다. 대운이 어떻게 이게 목화로 흘렀습니까? 정유, 병신, 을미 해서 51세부터 화로 흘렀네요. 51세부터. 그런데 이분이 그 사장에 취임한 때가 병신 대운의 87년도, 그렇게 되면은 거의 4년 동안을 그 신금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신금은 이분한테 있어서는 기신이죠. 그리고 또 이 사주가요, 그 사화가 있기는 해도 조우가 완전히 깨졌어요. 이 사화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화운이 오기 전에는 완전 이 사주는 폭망했어야 되는 사주예요. 51세 이후에 화운이 왔을 때 잘 나가는 거 요거는 좀 맞죠. 맞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72세 때 계사대운 때 사화가 오면 완전 용신운이 많은데 이때 왜 사망을 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조금 맞지가 않고, 그래서 안 맞는 점은 있는데 맞아 보이는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요 사화를 보면은요, 사화가 편제잖아요. 재성이잖아요. 거기 지금 보면은 망신살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분이 그 성매매 하다가 한번 걸려서 국민적으로 한번 망신을 당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매매가 뭡니까? 여자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망신 당하니까 이 재성에 지금 망신이 걸려 있는 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보면은 요 사주가 또 맞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뭐 지살 들어온 것도 맞고 그런 점은 맞는데, 그거 외에는 이 사주가 전혀 또 맞아 보이는 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정임합목해서 화기격이 됩니다. 정임합목 화기격. 화기격은 좀 귀격으로 봐요.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조우가 좀 맞았어요. 일단은 그 해시라고 봐도 일단은 화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 밑에가 인후화국되고,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사주는 화도 되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토도 있고 목화토금수가 다 갖춰져 있죠. 왼쪽의 사주는 이제 목이 없고, 근데 재벌 사주는 대개 보면 목화토금수가 다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사주가 조우도 맞고, 그 다음에 격으로 봐도 귀격이고 해서 여러모로 오른쪽 사주가 맞아 보인다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